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제8기 조계종 장학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스님들이 경기도 양주와 서울 종로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와 연탄을 나눠주는 따뜻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는 10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가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단양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주요 정치인들이 거쳐야 할 장소로 떠오른 구인사가 불교종단 간에도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방송 포기를 위해 BBS를 후원하는 열기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금용사 회주 혜선 스님이 BBS 불교방송 사업 불사기금 4천여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절에서 만난 사람은 필리핀 구호 활동을 통해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하며 슈퍼맨으로 거듭난 김규환 불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장학위원회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제8기 장학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 정묵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선본사 주지 해안 스님,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승원 스님, 동국대 교수 정덕 스님,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해수 스님과 교육부장 덕림 스님 등 모두 12명입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덕망이 높고 일선에서 누구보다 포교전법에 최선을 다하는 장학위원 스님들을 모시게 돼 감사드린다며 미래종단을 이끌 국내외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 정묵 스님은 아주 큰 소임인데 장학위원 스님들과 잘 상의해서 장학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의 따뜻한 행사가 전국 사찰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경기도 양주와 서울 종로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담근 김장김치와 연탄을 나눠주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권금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양주시 장흥면의 한 농촌 마을. 좁은 길 따라 세워진 컨테이너 주택에 차곡차곡 연탄이 쌓여갑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란히 서서 연탄을 건네는 사이 스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이자 청년사 회주인 상진 스님이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에 나선 겁니다. 유난히 올해 한 해가 춥다 그래요. 그래서 그 추운 과정에서 우리가 또 뭐 연탄뿐만 아니라 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불이웃 돕는 것도 육바림 속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이웃 돕기는 좀 해야 되겠다. 지난 2010년 태고종 청년사가 양주 장흥면으로 이전하며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2천여 가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올해 전달된 연탄은 모두 10,000장. 어려운 이웃 17가구가 조금씩 나눠 갔지만 겨울을 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일반 가정보다는 춥지요 여기가. 많이 도움되죠.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죠. 여기. 생필품도 뭐 해마다 김치도 잘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김장김치 2천여 포기와 이불 등의 생필품도 양주 장흥면과 서울 종로구 등에 전달했습니다. 배추와 채소, 양념 등 재료값이 큰 폭으로 올라 김장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에 스님들의 김장 나눔은 어느 때보다 반갑습니다. 주위에 우리 지금 어려운 분들이 좀 따뜻한 온종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청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종단이 그 베푸는 자비심이 좀 이렇게 종로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나눔을 위해 스님들은 직접 1년 동안 밭을 가꿔 배추를 기르고 양념장을 만들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요즘 들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전법을 하는데 방편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외계층한테 종단 차원에서도 이제 뭐 양주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종로구, 뭐 노원구도 이제 얼마 있으면 할 텐데. 유달리 춥다는 올해 겨울, 불교계의 따뜻한 나눔과 봉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오는 10일 공식 취임하는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가 단양 구인사를 찾아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이 중요한 시기마다 찾았던 구인사는 불교종단 간에도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1945년 상호론각 대조사가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원력으로 산문을 연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찾아 감탄했던 곳으로 지난해 10월에도 다시 찾는 등 각별한 인연을 나타냈고, 이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 시절에, 지난 1월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찾는 등 주요 정치인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녀간 국내 최대 규모의 사찰입니다. 주변 이 숲과 또 이 사찰과 또 우리 신도들의 불심과 이런 것을 모두 함께 보게 되니까 아주 정말 잘 왔다, 왜 진작에 오지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상월 원각 스님에 관한 책을 몇 권 사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자세히 몰랐던 것이 부끄러울 만큼 이 나라에 천태종의 총본산이기에 불교 지도자들은 더욱 자주 이곳을 찾습니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예방해 구인사를 자주 찾았지만 올 때마다 더욱 좋다고 밝혔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는데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구인사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아주 마음이 좀 평화롭고 이 고전역한 산사다 보니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조계종과 천태종, 진각종 대표가 각각 회장과 수석 부회장, 차석 부회장을 맡는데 구인사는 회원종단 간 교류협력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특히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이 지난 1월 구인사를 찾아 공개한 상호론각 대조사와의 각별한 인연은 아직도 구인사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상월 대조사께서 친히 왕림을 하셨을 때 영광스럽게도 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큰 스님이 되라는 격려 말씀의 그 울림은 지금도 큰 감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전 상호론각 대조사는 당시 오지였던 구인사에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거라 예견했기에 실제로 큰 스님이 된 진우 스님의 사연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 오지 중에 오지인 그곳에 앞으로 이곳에 버스가 수백 대가 오고 신도가 몰려오되 구름처럼 몰려오는 날이 있을 거다. 당시의 스님들이나 당시에 자리에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찾았던 구인사에서는 12월 28일 상호론각 대조사 탄신 113주년 기념 대법회가 봉행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경기도 양평 수곡마을에는 삶이 수행이고 생활이 참선임을 몸소 목판화를 깎으며 보여주는 한 스님이 있는데요. 이 조계종이 선명상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은 올해 끝자락에서 선판화가 통칙 스님의 예술과 명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진 날, 경기도 양평의 한 선원에서 목판화를 긁는 조각할 소리만이 나지막히 들려옵니다. 거칠어진 손과 손때 묻은 도구들은 오랜 시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이윽고 나타난 형태는 심신을 자극하는 6가지 감각기관을 의미하는 꽃송이가 서로 이어져 금태를 감싼 검은 원으로 보입니다. 감각들이 뒤섞일 때 생기는 번뇌들이 명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러니까 육군 자경에서 살아가는, 육군 자경을 토대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는. 그림을 늘 새로이 찍어내는 판화의 특성에 매료된 지 40여 년. 오로지 참선 수행을 위해 만든 작품은 모두 200여 점에 이릅니다. 스님은 전국 곳곳에서 전시회를 열며 선판화가로 활동해오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현대인들의 갈등과 고통을 보다 가까이서 보살피기 위해 10여 년 전 명상판화 교실을 열고 직접 지도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명상 수업이 교실의 분위기를 한층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부터입니다.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힐링, 요새마다 힐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기간 수강생이 줄어들어 명상교실을 찾는 발길이 아직 예전만 못하지만 선판화가이자 영원한 수행자로 남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를 판화로다 옮겨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그거 알아차리면 문제도 없다.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육군작용을. 이게 명상의 시초거든요, 명상. 명상을 새겨넣는 통칙 스님의 수행과 예술은 선명상에 이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대구 금용사 회주 해선 스님이 BBS 불교방송 석불사기금 4천여만 원을 보시했습니다. 회주 해선 스님은 지난 1일 음력 초하루를 맞아 BBS 만공회 자문위원장 자용 스님이 진행한 권선법회에서 현금 2천만 원과 100년 두 송이를 피우며 모두 4,160만 원의 기금을 기탁했습니다. 아니, 우리 전국에서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스님들만 좀 동참을 해도 많은 힘이 될 건데 스님들이 다 몰라서 못 하시는 것 같아. 아시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BBS 불교방송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BBS 불교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국에 있는 사찰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찰 다니는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불교방송 열심히 모연하니까요. 이 밖에 주지 다정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들이 108만 원을 후원하는 홍련을 비롯해 매달 1만 원 넘게 후원하는 만공회에 가입하며 사업과 방송포교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관음사가 산사의 공양간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사찰음식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말 관음사 사찰음식 문화체험관 아미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 5등 선원주지 재용 스님과 로터스 사회봉사단, 시민 등 8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라고 합니다. 내가 아주 한 가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내보일 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밥 먹는 그 문화가. 행사에 선보인 음식들은 제주 특색을 살린 식재료를 이용해 맛과 영양을 만족시킴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딛고 30년 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보리수아래 대표 최명숙 시인이 첫 번째 수필집을 냈습니다. 마음의 쉼표 하나라는 제목의 수필집은 삶의 인연 속 사람들과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명숙 작가는 이 책이 누군가에겐 아 나도 그랬어라며 공감의 미소를 짓고 숨찬 언덕을 올라가는 누군가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는 세상의 쉼표 하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작가는 현재 불교와 문화예술이 있는 장애인들의 모임인 보리수아래의 대표, 한국뇌성마비 복지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절에서 마주친 우리 이웃들의 희로애락을 전해드리는 절에서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원도 속초 보광사의 한 불자를 소개합니다. 특히 국제구호단체에 근무하며 봉사활동차 필리핀을 드나든 지 80여 차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필리핀 어린이들에겐 슈퍼맨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최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강원도 속초 보광사와 첫 인연을 맺고 활발한 자비 나눔을 이어온 김규환 불자. 10년 넘은 자비행은 지역 불자들에게 큰 귀감이 됐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한 걸음에 달려가 슈퍼맨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우리 김규환 불자는 이거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웃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불도저 같은 사람들이죠. 예. 필리핀 아이들에게 아주 부모와 같은 아주 슈퍼맨이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자비의 성자이십니다. 화이팅! 자비행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국제구호단체 구돌드 자선은행의 사무국장으로서 필리핀에서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빈민촌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교육이라는 생각에 80여 차례 넘게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스테판과 문덕, 명궁 데이케어 센터를 건립해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졸업한 학생 수는 3천여 명. 매년 졸업식에서 구덜드 자선은행 데이케어 센터 출신 아이들이 성적 우수상을 휩쓸면서 현지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우리 데이케어 센터를 짓기 전에 보면 아이들이 옷도 남루하게 입고 다 찢어진 옷에 머리도 안 감고 막 머리가 떡이져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짓고 한 5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어느샌가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깨끗해졌고 또 부모님들도 자기 아이들 깨끗하게 씻기고 또 그 전만 해도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던 엄마들도 지금은 뭐 경쟁률이 10대 1 가까이 될 정도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 협의회장도 맡고 있는 김규환 불자는 지난해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긴급구호를 위해 현지로 날아가 60일간 텐트에서 먹고 자며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국제개발구호의 끝은 국제개발구호가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뭐 큰 꿈을 가진다면 제 직업이 없어지는 게 제일 큰 꿈입니다. 슈퍼맨 김규환 불자의 보살행은 강원도 속초에서 먼 이국 땅 필리핀까지 어두운 곳곳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승환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19대 강원교구 종무원장에 단독 출마한 부흥사주지 법선 스님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춘천 부흥사에서 진행된 지방종회는 지방종회 의장 혜정스님, 지방선관위원장 지덕스님과 종회의원 12명 중 8명이 동참해 법선 스님을 당선자로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을 좀 더 수양해서 잘 다듬고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서 부처님을 늘 전하고 그걸 가지고 나서 사회에 봉사하고 함께 가는 그런 종무원장이 되고자 합니다. 법선 스님은 종무원사 건립과 전쟁 국가와 희생자를 위한 영산제 등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대전, 세종, 충남 지역단이 지난달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4년 포교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포교국장 선보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내년에 있을 대대적인 종단 조직 개편에 발맞춰 포교사단 역시 변함없이 정진하는 모습으로 화합과 상생을 위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종대 지역단장은 내년은 조직력과 포교 원력으로 지역단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신행활동을 주도하며 수행력과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포교사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찰 음식과 함께 한식의 근간을 이루는 궁중 음식을 공경과 나눔의 화두로 살펴보는 전시회가 지난 8달 동안 개편 공사가 진행됐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궁중음식, 공경과 나눔의 밥상을 주제로 특별전을 내고 내년 2월 2일까지 전시 일정을 이어갑니다. 2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식기와 조리도구 등 유물 200여 점으로
궁중음식이 임금의 밥상에 오르는 과정을 실감나게 연출했습니다. 대로 한식의 원천인 케이푸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궁중 음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행을묘 정리의궤에 기록된 정조와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재현하면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궁궐의 일상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